우원식 등 민주당 세력들은 난리가 난 거죠. 큰일 났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임명해야 된다고 지금 난립니다. 마은혁을 즉시 임명하라. 왜 그렇겠습니까? 왜? 지금 한간에 들려온 이야기는, 저는 뭐 팩트로 확인된 거 아니면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헌재 주변에서 들려오는 동향들을 보면 대통령을 파면시키려면 6명의 헌재 재판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6명이 확보가 안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원식이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빨리 마은혁을 임명해라. 한 명이라도 더. 근데 헌재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불임명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렸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 헌재 재판관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마은혁이를 임명 강제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만 해주는 거지 임명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즉 임명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원식 등 민주당 세력들은 난리가 난 거죠. 큰일 났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키려면 재판관 6명이 필요한데 6명 확보가 안 됐다는 그 소리입니다. 지금. 예. 헌재도 지금 돌연 말 바꾸기에 나섰는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상기류가 드러난다. 이상기류가 뭐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제일 먼저 선고하겠다고 했던 헌재가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뒤로 미루면서 오늘 감사원장 체제해 탄핵 심판 선고 내렸죠. 기각입니다. 바로 직무 복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도 곧 내려지겠죠. 응? 지금 속보를 보니까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전원일치로 기각돼 버렸거든요. 전원일치로. 야, 참. 소위 말해서 우리법 연구의 좌파 카르텔도 저기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지금 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이후에 탄핵 소추됐던 주요 공직자 20여 명 명단입니다. 이진숙 기각됐고, 이상민, 안동안, 손준 기각됐고, 최재해 감사원장까지 이제 기각됐고,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곧 나올 거고, 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헌재가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뒤로 미루느냐? 파면시키려면 6명 재판관 필요한데 그 확보 안 됐다는 소리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아시아투데이 기사 한번 볼게요. 역대 최장 수기에 들어간 헌재, 윤석열 대통령 선고, 헌법 전문가들의 전망은. 요 기사를 읽어보면요, 장영수, 왼쪽에 있는 분이 장영수 고대 로스쿨 교수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전학선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근데 두 분이 하는 말의 뉘앙스가 달라요. 자, 그 위에 서브 타이틀 한번 보여주시면, 장영수 고대 교수는 내란 증거 확인 없이 변론 종결했고 기각될 것이다. 딱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는 인용해야지요. 이렇게 자기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인용 자신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왜? 이 기사의 중간쯤 가면 인용을 예상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기자가 물어요. 저 전학선 교수한테.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이렇게 답합니다. 계엄 포고령을 통해 이건 기각이고, 인용, 저겁니다. 계엄 포고령을 통해 국회 정치활동 금지를 시도했다. 계엄군이 유치장을 깨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려 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물어볼 필요 있죠. 그럼 계엄 해제하는 국회 표결이 방해됐습니까? 방해 안 됐죠. 최민희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국회 출입증 들고 정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즉, 당시 계엄군은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지 않았습니다. 즉, 정치활동 금지를 시도 안 했죠.
건물 경비 선거입니다. 건물 경비. 외곽은 경찰이 서고 국회 내부에 국회의원이 150명 이상 들어가 있는데 보좌관들까지 하면 9명이잖아요. 그럼 10명 하면 1500명 이상의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끌어내려면 표결 못하게 정치활동 금지라는 게 뭡니까? 비상계엄 해제하는 표결 못하게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끌어내려면 1500명 끌어내려면 몇 명 필요합니까 여러분? 최소한도로 곱하기 4 해야 되죠. 네? 그럼 한 6,000명에서 10,000명은 필요할걸요 군인이. 근데 그 당시 국회에 갔던 군인이 몇 명? 달랑 280여 명. 끌어내기는커녕 국회의원들하고 보좌관들한테 밀려가지고 제대로 다 밀려 나왔죠. 그게 어떻게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를 시도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국회의원 체포해라. 이 정치인 명단은 이러하다. 홍장은의 그 지렁이 글씨 가짜 메모,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의 가짜 뉴스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를 시도했다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용될 것이다라고 하지 않고 인용해야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내용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기각이나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동훈은 국회에 몰려 나와가지고 사퇴하라는 요구에 법 위반 없었다 이렇게 거부했다고요.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오동훈 공수처장. 근데 오동훈 공수처장이 법 위반이 없었나요? 자, 차근차근 한번 짚어봅시다. 중앙지법에 12월 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그리고 관계자들 통신영장을 청구했는데 다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관할 법원을 벗어나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가서 영장 청구합니다. 이거 반칙이죠. 반칙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축구장에서 야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축구장의 잔디를 완전히 야구와 그 철징 박힌 것 신고 들어와서 축구장 잔디를 다 그냥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야구 선수들이. 공수처는 관할법원이 중앙지방법원입니다. 쉽게 하면 야구장 죄송합니다. 야구장 가서 야구해야 되는 애들이 축구장에 난입해서 축구장을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법 위반이 없었다고? 그 다음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습니까? 공수처는 경찰과 달리 내란죄 수사권이 없죠. 즉 야구해야 될 애들이 축구장 와서 축구장 난입해서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법 위반 아닙니까? 직권남용이라는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면서 슬쩍 관계 범죄 혐의를 인지했다라고 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영장을 쳐서 발부받습니다. 그것도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방법원에서. 이거 편법이고 법 위반 아니에요. 근데 오동훈이가 법 위반 없었다고 사퇴 거부한다. 나중에 오동훈은 구속 수사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심판이 내려질 거예요.